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 바뀐 게 뭐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그래서 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이혼할 때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세 분이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뭐 헤어지겠다 그러면 누구랑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엄마랑 살겠습니다. 저는 엄마. 네. 저는 반반이요. 왜냐면 반반? 핀란드에서 보통 일주일 엄마랑 살고 일주일 아빠랑 살고 이런 일주일씩.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반반. 예. 교수님은 저는요, 아마 상당히 뭐라 할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정이 어려웠다. 양쪽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죠. 예. 엄마가 학대하지 않은 한 예. 엄마랑 무조건 살겠습니다. 엄마랑 무조건 살겠다. 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면 네. 주로 엄마 쪽으로 가서 삽니까? 보통 그럴 줄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엄마일 경우 그런 아빠랑 살지. 예. 대체로 엄마 쪽이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핀란드는요? 핀란드도 엄마 쪽도 많은데, 근데 이거 사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권 문제가 있고요. 어디서 사느냐 문제가 있어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이혼해도 90%는 엄마랑 아빠 다 양육권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랑 사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자면 격주로 아빠랑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주말에 살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합의를 하는 합의를 하는. 그런 거. 일본은 마찬가지고 한국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정서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은 누구랑 삽니까? 일본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는 법으로는 이게 양쪽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역시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이게 일단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내야 되고, 근데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레벨, 그거하고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그 생활 레벨을 되도록 양육비를 줘야 한다. 예, 지금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로 아이들은 엄마 쪽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크리스 존슨 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살겠는데 가끔 인간 같지 않는 엄마가 있으면 아빠한테 산다 그랬는데, 참 그런 어머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애가 있는데 그 딸을 보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의 내연남이죠. 내연남의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딸한테 혼인신고를 강제했다. 딸한테 내 남과 결혼해라. 예, 근데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혼인신고를 강제했다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런 엽기적인 일들. 근데 법으로 엄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을 그 엄마가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딸이 엄마를 신고해 버리죠. 네. 신고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학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신고하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 엄마라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라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사소송법이 손을 대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예,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안전하고 범죄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한 번씩 거기도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조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없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한국이 사실 그래도 일본은 그렇게 표면화를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긴다. 예, 숨긴다라는 것은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일본 정부 사람들이 언론사를 모아놓고 부탁을 하는 거죠. 몇 년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표면화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예. 그런 식으로 일본은 하거든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빠랑 살겠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은? 변화 없습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엄마일 경우 정말 그야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엄마, 그럼 아빠랑 살지. 근데 아직은 핀란드는 어떤가요? 제 생각엔 아이의 이익이,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 그거 핀란드 법의 출발점이거든요. 그걸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묻때 사실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아이는 양쪽 부모 다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거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 해도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엄마 욕을 하면 안 된다. 서로 욕하면 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자녀한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보지는 않고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친밀도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